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1월 23일 오전 6시 23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바이낸스 테더 차트 기준 22,389달러고요. 지난 금요일에 기분 좋은 장대 양봉으로 장을 마감했던 CME 차트 같은 경우에는 22,404달러였나? 그쯤에 아마 CME 갭이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또 22,415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뭐 아직 9시 종가 마감까지, 주봉 종가 마감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큰 CME 갭은 또 계속 올라가네요. 이번엔 또 큰 CME 갭은 없이 주봉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지금 19K 부근에 CME 갭이 제법 이제 큰 갭이 돼버렸죠. 현재 가격에서 19K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제법 큰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19K 갭을 이제 언제 채우느냐, 언제 조정다운 조정이 오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이고, 조정이 없다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이제 이게 큰 관심사이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보기엔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물 시장이 과열되기 전까지는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선물 시장이 과열되기 전까지는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의 과열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척도는 펀딩 피. 그래서 좀 아쉽게도 지금 이 시장은 너무 선물 시장 쪽으로 거래량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이시든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은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언제 선물 시장이 과열되고 그 과열된 선물 시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제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반등장일 경우에는 대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만약 이게 추세 상승 막바지에 나오는 선물 시장의 과열은 크게는 한 4개월까지도 지속되었던 적이 있었죠. 이때는 약 4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죠. 4개월 정도. 네. 대략 뭐 여기서부터라고 치면 12월부터 선물 시장이 극도로 과열된 상태에서 4개월 정도를 버티죠. 그럼 지금의 사이클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2019년 사이클은 이 선물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된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고,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고, 또 얼마나 그 과열된 상태에서 고점 레벨이 유지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대개 지금의 상승을 19년도하고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제가 가장 최근 게시물로 올려드렸던 트레이딩 뷰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일목균형표 월봉상의 변화를 보시더라도, 그 다음에 20개월 EMA와 바닥과의 이격률을 보시더라도 지금 자리는 2019년 전반기가 아니고 그냥 1분기라고 할게요. 1분기일 확률 혹은 이제 2015년의 그 1년간의 매집 기간을 따라간다면 아마도 뭐 여기 200주 EMA를 뚫지 못하고 혹은 여기 채널 상단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바닥 구간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겠죠. 네. 결국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언제 과연 선물 시장이 과열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렸던 게 이거 저번에 한번 요거 피보나치 레벨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죠. 일단 1.618 레벨은 이제 가볍게 뛰어넘었고 연장 파동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 리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뭐 2.618 또는 3.618까지도 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3파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3파가 계속해서 연장돼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2019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숙제로 내드렸는데 숙제를 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 제가 이걸 숙제로 내드렸는데
2019년을 한번 봐볼까요? 과연 얼마나 올라갔는지.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때도 첫 조정 이후에 역시 여기가 1.618 레벨인데 거뜬히 뛰어넘고 연장 파동이 대략 여기까지 이어졌죠. 3.618 레벨입니다. 8,643달러까지 그냥 조정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조정이 없죠. 가격 조정이 없죠. 사실상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깔끔하게 반등이 이제 임펄스를 완성하고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죠. 여기까지 1, 2, 3, 4, 5 이렇게 완성하고 끝이 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이낸스 선물이 없었던 시절이라, 없거나 아예 거래량이 미미했던 시절이라 이제 따로 펀딩피와 관련해서는 표시되는 보조 지표가 없는데, 이때 이제 거의 피트맥스가 전체 암호화폐 선물 거래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피트맥스 펀딩피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피트맥스 펀딩피입니다. 2019년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피트맥스 펀딩피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피트맥스가 거의 비트겟이나 바이비트 거래량에도 밀리는 수준이라 이제 그냥 미미한 수준으로 돼버렸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소가 안 되고 사실상 계속해서 선물 시장이 과열이 안 되죠. 정확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방금 말했던 3.618 레벨까지. 그리고는 이제 과열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봐보세요. 과열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여기에서 과열이 되죠. 여기에서 거의 최고점에서. 그러니까 비트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야, 이거 추격 롱이라도 들어가야겠다라고 지금 개미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계속 여기까지 이제 숏 계속 이제 숏만 보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격 롱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갈려나 보다. 그러니까 바로 응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가 대략 0.19, 0.2 수준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정도의 펀딩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과열되었다라는 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주니까 바로 또 마이너스 펀딩피로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펀딩피로 순식간에 바뀌고 이제 세력 입장에서 조정 살짝 줬더니 바로 얘네들 전부 다 털려나가네. 한 번 더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최고점 레벨에서는 이제 펀딩피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이르르죠. 최대 0.29, 0.3까지 올라갔습니다. 0.3까지.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시작하고 있죠. 근데 개미들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여기 살짝 조정 주고 가격 올려주니까 또 펀딩피 또 과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은 게 여기 상단에서 대부분 이제 좀 실력 좀 있는 트레이더라면 숏을 치고 아래에서는 롱을 잡는 전략, 박스권 매매 전략을 썼겠죠. 하지만 이 장대 양봉으로 청산이 나간 상태에서 다시 시드를 투입했을 때 이걸 롱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그냥 다 숏을 보고 있다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숏을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펀딩피가 전혀 과열이 안 되죠. 지금이 똑같습니다. 지금 롱은 도저히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RSI가 이때도 RSI가 막 82에서 놀 때였고 지금도 일봉상 82에서 놀고 있죠. 근데 펀딩피가 과열 안 되니까 지금 이 장대 양봉을 시장가로 끌어올린 세력은 자리를 줄 이유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주요 저항 레벨이었고 뚫렸으니까 지지 레벨이 될 건데 이거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전부 다 롱을 타버린다고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개미들 등에 싣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펀딩피가 과열되는데. 이해를 돕자면, 자, 이번에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지금 이 장대 양봉을 들어 올리면서 보시게 되면, 바이레이티어를, 바이 볼륨을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이때 3빌리언이 터졌고요. 이제 이 앞뒤로 해가지고 한 1.5 빌리언, 그다음 1 빌리언 정도 터졌거든요. 즉 세력이 지금 이 장대 양봉을 들어 올리면서 최소 쓴 금액이 5 빌리언입니다. 네. 무기한 선물을 들어갔을지 아니면 분기물을 들어갔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1월 분기물을 들어갔을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청산을 아마 다음 분기가 오기 전에 청산을 할 확률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무기화물을 들어갔다면 이게 너무나도 이제 쉬운 이론인데, 만약에 과거 이 피트맥스가 2019년 강세장에서 나왔던 최대 펀딩비 0.3까지 펀딩비가 치솟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세력들은 하루 동안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펀딩비로만 이제 100억 정도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1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6조니까 대략 계산하면 0.3이면 60억 아닌가요? 60억이래. 0.3씩 낸다 그러면 180억이네요. 180억. 180억을 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펀딩 필요만. 그러면 이걸 하루에 3번씩 내면 대충 각 나오시죠. 이걸 한 달 동안 포지션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펀딩 필요만 뭐 몇백억, 몇천억 수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가격을 올리려면 더 많은 총알이 필요한데 계속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에는 어떻다고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유지 비용이. 그럼 당연히 청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이 이제 0.3까지는 안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그 펀딩피 과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0.08에서 0.1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0.1 이상 올라가게 되면 펀딩피가 과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1 이상이. 그러면 대략 60억이잖아요. 60억. 뭐 바이낸스 기준 하루에 3번 정산한다 치면 하루에 180억.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하루에 180억이라고요.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5,600억인가요? 5,400억이네요. 한 달에 펀딩 필요면 5,400억을 쓰게 된다고요. 이 과열된 수준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세력의 포지션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물론 이제 전부 다 무기한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단순히 여기서 5 빌리언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아래에서 롱 물량을 모은 다음에 5 빌리언이 시장가 매수로 위로 긁어 올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롱 세력 또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펀딩 피 과열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펀딩 피가 과열되면 더 이상 포지션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꿔 말하면 펀딩 피가 과열되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 올릴 거라고 봅니다. 언제처럼요? 2019년에 이
비트맥스 펀딩 P가 과열되는 과정과 똑같이.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과연 펀딩 P가 언제 과열이 되는지. 단순히 펀딩 P 자료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과열이 되는지.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지지 저항 분석보다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개미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등장에 그친다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선물 시장에 매수세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조금 이제 성격이 달라지니까 만약에 2020년, 2021년 초처럼 GBTC 그레이스케일에서 막 매수해주고 세일러가 매수해주고 테슬라가 매수해주고 넥슨이 매수해주고 그 외 수많은 기관들이 현물 시장에서 비트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열된 상태가 단순히 한두 달 지속되는 게 아니라 2019년도는 딱 한 두 달 정도 지속됐네요. 많게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지속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물 시장의 과열 정도를 가장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큰 조정다운 조정, 한 10%에서 15%가 하루 만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큰 조정은 선물 시장이 과열되기 전까지는 저는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게 2019년 사이클을 그대로 대입시켜 보면 그때 200일 EMA 자리에 대략 한 21,000달러 부근이었죠. 21,000달러, 2,900달러 부근에서 좀 추격 매수 한 25% 물량을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요? 어쨌든 이제 올라가 버렸고 딱 하루 정도 속임수를 주었죠. 일봉상 보면 딱 하루 보시게 되면 속임수를 주었고 하루 딱 일봉 200일 EMA를 깨죠. 보시게 되면 고양이가 계속 우네요. 제가 설날 연휴 동안 집을 이제 밖에서 잠을 자고 왔더니 얘네들이 이제 오늘 집에서 잠을 자니까 잠을 못 자게 하네요. 놀아달라고 그냥 계속 보채는 바람에 새벽에 지금 잠깐 놀아줬는데도 또 우네요. 네. 고양이도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네. 그 며칠 밖에 나갔다가 오면 제가 낚시 갔다가 한 하루 이틀 집 비우게 되잖아요. 그 다음날 잠을 자려고 하면 계속 보채더라고요. 잠을 못 자게. 어쨌든 지금 이제 일봉상 200일 EMA를 이때 한번 슬쩍 깨고 이 다음날 이제 악재가 시장에 퍼졌죠.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산 신청했다고. 그런데 이때도 오늘 4시간 봉을 잘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20일 EMA가 안 깨지더라고요. 4시간 봉. 이때 200일 EMA, 일봉상 200일 EMA 깨지면서 4시간 봉상 20일 EMA가 깨졌거든요. 근데 다시 차트가 올라가서 악재가 터졌음에도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 밤에 과연 양키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좀 이런 생각이었는데 양키들은 그때 나스닥하고 S&P가 워낙 가격이 좋았죠. 금요일날 나스닥하고 그 S&P가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니까 비트가 이제 장대 양봉 터트리면서 추세선 돌파하고 이제 방금 또 20일 EMA 터치하면서 추세선 상단 리테스트 깔끔하게 맞춘 상태네요. 그리고 현재 갭은 CME 갭은 마이너스 갭이니까 일단은 19,000달러에 위치해 있는 19,900달러죠. 정확히 말하면 19,900달러에 위치해 있는 CME 갭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갭을 지금 당장 메울 수도 있고 1, 2년 후에 메울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갭 있잖아요. 그 3만 달러 부근에 있는 갭. 이제 그 갭은 몇 년 만에 채워졌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갭을 이제 단기간에 채우지는 않아요. 근데 차트 모양새가 이평선만 보시더라도 되게 좋다라는 거.
되게 좋죠. 4시간 봉 20일 EMA를 깔끔하게 딱 지금 지지를 한 상황이고, CME 갭도 없이 일단 일주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선물 시장이 과열되기 전까지는 존버를 조금 하셨으면 하는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 바이낸스 펀딩 피를 한번 조금 보시게 되면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이게 개미들의 심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딱 한 번 과열됐거든요. 일요일날. 그래서 제가 이때 15%에서 20% 팔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이때였죠. 근데 조정 살짝 주니까 바로 펀딩 피가 초기화되는 거 보고, 야, 이거 개미들 지금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구나. 공포에 길들여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포지션 청산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더라도 길게 못 끌고 가고 단기로 그냥 찔끔찔끔 먹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봐보세요. 살짝 주니까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펀딩 피가 나오고 있죠. 네. 이때가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 파산 소식 나온 거거든요. 펀딩 피는 중립 상태가 되고, 대신 지금 바이낸스 선물 차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드리워져 있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드리워져 있다는 건 누군가 또 급하게 시장가로 물량을 청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빨간색.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살짝 주니까 펀비가 바로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마이너스 펀비로 순간적으로 오는 거 보이시죠? 그 말은 뭔가요? 롱 포지션이 줄어들고 순간적으로 숏 포지션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즉 지금 개미들은 전부 다 숏만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눌림, 결국엔 눌림이 나올 것이다. 눌림 숏 먹고 롱으로 스위칭 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처럼요? 2019년도처럼. 근데 2019년에 결국 자리 안 주고 3.618 레벨까지 올라가 버렸죠. 지금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네, 사실상 개미들의 심리가. 지금 대 선물 좀 한다라는 사람들도 거의 줄청산 나간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뭐 뉴스 기사로도 계속 뭐 선물 10억 불이 청산되었다, 몇억 불이 청산되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뭐 실력이 있으니까 숏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이 자리에서 여기를 뚫고 여기 CME 갭 채우면서 이 리테스트를 줬으면 전부 다 여기서 롱이 붙었을 겁니다. 실력 좀 있는 트레이더라면 여기서 롱을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즉 CME 갭 채우는 순간 전부 다 롱 탔을 거라고요. 근데 자리를 안 줘버렸죠. 왜냐고요? 프리미엄이 과열화되고 펀딩 피가 과열화될 거니까. 그게 제일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걸, 그래서 저도 이제 선물 시장 개미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 이제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게 올더들 물량들이거든요. 이른바 악성 물량이죠. 즉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큰 매도 압박을 일으키는 물량인데 쭉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 12월 이래로 쭉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격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만 팔았냐면 채굴자들만 팔았습니다. 채굴자들은 가격 올라올 때 엄청 팔았거든요. 근데 올더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물량 들어오는 양 자체도 확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채굴자들이 이 시장을 가격을 메이킹하던 시절은 끝났다. 중국 채굴 세력이 이 시장을 떠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중국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이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이제 채굴 세력들이, 거기다가 앞으로 채굴될 비트코인의 양은 8% 이하 정도만 남았거든요.
뭐 최근에는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지금 제한된 그 개수를 더 늘릴 것이다 라는 뉴스까지 나왔던데, 그건 그냥 낭설일 뿐이고, 일단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면 지금 채굴대열될 비트코인 양이 이제 채 8%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시리본을 참고는 하시되 과거처럼 이제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지표로서 그것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해시리본 자체가 채굴자들의 캡슐레이션, 그 다음에 채굴자들의 재매입, 그 다음에 채굴자들이 언제 판매를 하는지, 언제 수익 실현을 하는지, 언제 그 과거 대비 수익 실현을 하는 가격대에 접어드는지, 이제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표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 며칠 동안 MPI 지수, 즉 채굴자들이 이 시장에서 던지는 비율이 되게 조금 높았습니다. MPI 잠깐 조금 봐보시면 아마 MVRV도 이 장기 추세 뚫었죠. MVRV 보면 장기 추세 뚫었네요. 이게 MVRV거든요. 가격 차트를 지우고요. MVRV인데 장기 추세 뚫고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것도 지울게요. 장기 추세 뚫고 나왔죠? 네. 장기 추세 무려 몇 년짜리 장기 추세냐면 2년 더 된 장기 추세입니다. 장기 추세 뚫고 나오신 거 보이시죠? 지금 장기 추세를 뚫고 나왔어요. 네. 살짝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거 MPI를 조금 보시게 되면 이게 MPI인데, 자, 이때는 중국인 채굴 세력이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MPI가 거의 최고점을 찍고 나서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MPI가 이때가 이제 중국인 채굴 금지 뉴스는 우리는 이제 한참 뒤에 받아봤고요. 실은 내부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던 채굴자들은 이때부터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때부터 정리를 시작한 겁니다, 실은. 실제 가격 하락은 한참 뒤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때가 보면 이제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MPI가 치솟았던 부분이고요. 약간 먼저 움직였죠. 이것도 먼저 움직였죠. 이제 가격이 빠지고 나서 급하게 손절매한 게 아니라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빠졌죠. 이때 MPI 치솟은 건 그냥 이제 공포 심리에 내다판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동안 MPI 지수가 평소보다 높았는데 가격이 그냥 바닥 대비 깔짝 올랐음에도 지금 팔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전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때 사이클 봐보세요. 2019년 고점 자리에서 MPI 지수 정확히 선행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이때 이후로는 이때 봉을 마지막은 지금 계속 후행입니다. 만약에 지금 채굴 세력의 가격 메이킹을 하고 있다면 여기 자리에서 MPI가 크게 터져야겠죠. 이런 자리에서 MPI가 크게 터져야겠죠. 이런 자리에서 MPI가 크게 터져야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 쪽 채굴 세력이 크게 이 시장을 빠져나간 뒤로는 이런 MPI 지수가 매수 매도의 근거가 되기엔 조금 힘들다. 이제 이 채굴 세력들이 이 시장에서 가격 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 끼치는 영향이 정말 적다. 밑에 지표는 이제 소프 지표인데, 소프 지표도 뭐 충분히 장기 프레임에서 활용할 만하고, 이제 이건 이른바 큰 고래급들의 죄송합니다. 매수 매도가 언제 터지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평소보다 이 구간에서 세력들도 고래급들도 많이 털렸다는 게 확인되시죠. 네. 이런 구간들이 길어지면 이제 사실상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코로나 빔 터지니까 고래급들 물량까지 싹 다 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자리에서 여기가 이제 2019년 매집 자리거든요. 고래급들 물량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많이 터져 나오고, 고점에서 이제 이런 고래급들 물량이 터져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을 이제 떠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고점에서 터지는, 저점에서 터지는 이 고래급 물량들의 움직임은 반대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고래가 털 정도로 시장이 공포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이거 너무 길어진다. 이제 이 파란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 리저브, 그 다음에 이 핑크색이 이더리움 리저브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리저브하고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저브는 조금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네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시장의 이더리움의 매도 압박은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리저브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큰 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세력들의 실질적인 매도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이 구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파란색 보기 편하게 좀 지울게요. 자, 이 구간을 잘 보세요. 이 구간. 이 구간이 되게 많은 걸 시사하는데, 비트코인 리저브가 확 내려왔다가 단기간에 또 확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비트코인 리저브가 확 내려왔다는 얘기는 뭔가요? 누군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코인을 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확 내려오니까 바로 장대양봉 뜨는 거 보이시죠? 장대양봉 뜨고, 그런데 그 가격이 이렇게 한번 올라오자마자 다시 또 어떻게 되나요? 비트코인 리저브,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누군가 지금 코인을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점에서 뭐가 유입되나요? 올드들 물량이 유입되는 거 보이시죠? 이 보라색. 이 보라색 애가 지금 코인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단기간에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확 올라가는 타이밍을 또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빠졌나요? 18,200달러에서 저점 기준으로 16,300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리저브도 그 다음에 이더리움 리저브든 역사상 거의 최저점 레벨에 다다라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이제 시장 내에 남아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워낙 죽어 있었다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그래서 시장 내에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의 리저브 양의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가격을 좀 선행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저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자마자 그 다음에 가격 얼마 안 지나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죠. 불과 몇 시간 안 지나서 보시게 되면 이때 확 올라갔던 게 09시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03시니까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밑에 넷플로우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자료가 된 것 같아요. 넷플로우 자료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세팅을 많이 바꿨는데 위에는 소프 지표고 소프 지표가 아니구나. 이 지표가 뭐였지? 소프가 아니고 NUPL 지표네요. 즉 지금 트랜잭션 상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수익 상태고 얼마나 손실 상태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빨간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위험 구간이니까 매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빨간색 부분에 오게 되면 빨간색 부분. 과거 사이클 기준이에요. 이 아래까지 오게 되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가격대인데, 즉 이 NUPL도 실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매수하세요라는 신호를 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온체인상으로도 16.5K부터는 계속 매수, 과거 사이클 기준 매수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았죠. 뭐 MVRV도 그렇고 MVT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뭐 NUPL도 그렇고 소프 지표도 그렇고, 대신 개미들은 뉴스에 질려서 매수를 못했을 뿐이고요. 지난 2달,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 전에 이제 16.5K를 찍었으니까 여기가 6개월 됐어요. 벌써 6개월도 넘었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위에는 펀딩 피고 이제 이게 펀딩 피인데 뭐 과열 전혀 안 되고 있죠. 펀딩 피가 이제 여기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과열 구간이라는 얘기고, 펀딩 피가 과열되면서 NUPL도 빨간색, 그 다음에 뭐 밑에가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 이제 쉽게 말해 미결제 약정인데 미결제 약정도 최고 수준, 이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과열 구간이고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이제 슬슬 분할 매도를 하든 한꺼번에 털고 한 몇 개월 쉬든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만 보시게 되면 차트가 15.5K에서 무려 지금 22K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펀딩 피는 과열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요 밑에 보라색이 요 보라색 보이시죠? 이게 레버리지 레이티오인데 오히려 레버리지 레이티오는 떨어지고 있고요. 즉 개미들이 지금 얼마나 쫄아 있는지 레버리지 레이티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도 바닥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세력이 이 온체인 지표를 본다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거라고요. 지금 시장에 진입한 개미들이 얼마 없고 시장에 진입했던 개미들조차도 단기 수익을 보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가 확인이 되니까 이런 구간까지 올릴 거라고요. 레버리지 레이티오가 올라가고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큰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갑자기 뭐 올드홀더들 지갑에서 물량이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순식간에 그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확 올라가는 부분,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올라갔다는 건 누군가 현금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퍼페추얼로 바꾸고, 뭐 큰 차이 없죠. 퍼페추얼로 바꾸더라도, 무기한으로 바꾸더라도 큰 차이가 없죠. 그냥 올 마켓으로 볼게요. 이걸로 보자.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이제 시간봉으로 쪼개서 보면 아주 잘 드러나는데, 일단 지금 펀딩 피는 이제 0.01 수준이니까 전혀 과열되지 않은 상태고, 이 레버리지 레이티오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이제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거 정말 개미 심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그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 악재 소식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여기 타이밍에. 지금 개미들이 얼마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13일 맞나? 13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여기. 아닌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 맞네. 여기네요. 여기. 지난 20일 맞다. 여기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구간인데, 그 제네시스 트레이딩 악재 소식 들리자마자 보시게 되면 여기거든요. 정확히 여기에요. 20일 날 오후에 악재 소식이 나왔죠.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산한다라는. 바로 뭐가 떨어지나? 레버리지 레이트가 확 떨어지죠. 가격은 뭐 큰 변화 없고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가격이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레이티오가 떨어지고 미결제 약정도 떨어지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지금 선물 시장은 전혀 과열될 기미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뭐 펀딩피는 제가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게 2019년 사이클이든 아니면 코로나 이후의 사이클이든 현물 시장에서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매수 매도의 기준, 홀딩의 기준은 결국 저는 이 선물 시장이 과연 얼마나 과열되어져 있고 개미들이 가격 조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적당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걸로 볼게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어쨌든 세력들이 선물 시장에서 5빌리언을 긁었단 말이죠. 6조를 긁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매집했던 포지션까지 포함하면 이건 최소 제가 봤을 때 10빌리언 이상, 즉 10조 이상 물량을 들어간 세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뭐 전부 다 선물 포지션은 아닐 거고, 뭐 현물 포지션도 있을 거고, 무기한물도 있을 거고, 옵션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최소 10조 이상이에요. 10조 이상. 이때만 해서 6조를 긁었으니까. 그럼 뭐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언제까지 포지션을 유지할까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력이. 확실한 건 아직 포지션을 청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펀딩 피가 과열되는 게 가장 두려운 이 지금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공포를 줄 것이다. 여기 보세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펀비가 생기고 있죠. 전혀 과열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근데 어느 순간 계속 끌어올려 버리면 2019년 차트 아까 보여드렸죠. 개미들 이제 나 도저히 못하겠다 시 죽더라도 일단 롱 한번 들어가고 죽을래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숏만 보고 있는데 숏 자리는 안 나오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장대 양봉으로 내 물량은 내 계좌는 한번 청산을 당한 상태에서 복구를 하겠다라는 조바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결국 또 들어갈 수밖에 기다리다 안 오면 임계점에서는 결국 야 이거 더 올리려나 보다 에라 모르겠다 롱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그 전까지 냉정하게 99%를 이기더라도 딱 한 번 포지션 잘못 진입하고 딱 한 번 시장에서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장대 양봉이 꼽히거나 비정상적인 장대 음봉이 꼽히게 되면 그 99%의 승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승률이 되는 게 선물 시장이거든. 중간중간 현금화하면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내 포지션 청산이 되었어요. 다시 내가 이제 현금화했던 돈을 선물 시장에서 다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롱 잡으면 되는데 이 장대 양봉 위에 박스권 매매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숏, 롱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중간값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대부분의 선물 투자자들은 여기 음봉 조금 나올 때 숏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장대 양봉으로 청산되는 순간 그동안 현금화 많이 해서 진짜 뭐 FM대로 선물 투자를 했다라고 칩시다. 다시 금액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자리에서 롱을 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자리에서 롱을 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못한다고요. 숏을 들어간다고요. 숏을. 그러다가 이제 이 장대 양봉에 또 청산에 또 나가요. 그나마 이제 두 번 또 현금화했던 거 또 들어간다라고 칩시다. 여기서 롱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 숏을 잡은다고요. 그럼 하나 장대 양봉이 2019년도처럼 또 나오면 또 청산된다고요. 여기서 숏을 잡았다가 나의 숏이 이 장대 양봉으로 청산되었을 때 여기서 롱을 진입할 수 있는 트레이더는 0.00001%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 숏을 실력이 있으니까 숏을 보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실력이 있고 차트 좀 볼 줄 아니까 여기서는 숏을 친다고요. 숏을 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나 여기서 풀롱 들어간다. 모든 진짜 실력이 거의 상위 10% 안에 드는 1% 안인 트레이더들이 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이거라고요. 여기서 근데 롱을 잡는다? 선물 트레이더들은 온체인 같은 거 안 보거든요. 0.0001% 수준이에요. 원효띠 같은 사람이라고요. 2019년 장을 겪어봤던 사람이라고요. 이거 2019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눌림자리 보고 숏 들어갔다가는 이거 딱 망하기 좋겠다. 근데 다 지금 눌림 얘기만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몇 번 청산되고 나면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은 바꿔보면 프라이드가 강해요. 내가 승률이 높으면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내 진입 그 판단에 대한 나중에 이제 약간 분노 베팅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20년 4월에 그랬습니다. 3월이구나. 3월부터 4월에 그랬습니다. 그 코로나 빔 이제 하락 끝나고 상승할 때 그때 제가 선물했다가 그 전까지는 승률이 되게 좋았고 근데 그 수익금을 날리는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긁어가지고 선물 계좌로 보낸 다음에 똑같은 금액이 청산당하는데 30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긁거든요. 내가 차트를 못 보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평균 이상이며 어느 정도 차트 보는 데 있어서는 암호화폐 차트 보는 데 있어서는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조차도 이 타이밍은 뭐로 봐도 롱 타이밍이고 이 타이밍은 숏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지 못했던 장대 양봉, 생각지 못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게 털리게 되면 이제 바로 복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진 상태에서 어찌 되면 추세하고 좀 역행하는 포지션을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기서 눌림자리 보고 숏을 보듯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는 숏을 들어가야 될 자리고 여기까지 조정 오게 되면 CME 갭 채우게 되면 롱 스위칭해서 그 다음 손절 구간은 짧으니까 어차피 365주 19K 구간 깨지면 손절 구간 정말 짧잖아요. 대신 여기 박스권 뚫어낸 추세가 나오게 되면 롱으로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높고 근데 결국 여기서 안 줘버렸죠. 옆으로 계속 빼면서 가격 시킨 다음에 들어 올려버리고 있죠. 이게 똑같이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2019년 전반기에. 지금 그거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요. 2019년 전반기도 정말 뜬금없는 상승이었고 이번 상승도 저 같은 사람이나 2개월 전부터 실은 16.5K 구간부터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을 했지. 여기서 누가 매수를 얘기했습니까? 이 구간에서 누가 매수를 얘기했나요? 네. DCG 망한다는 얘기가 팽배해 있고 전부 다 올해는 극심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지금 거의 매수를 못했어요. 매수한 사람들조차도 여기에서는 또 턴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털고 여기 자리를 보자 이렇게 된 것 같고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라고 권해드릴 수는 없죠. 네. 이제 더 힘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격 매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자리가 2만 달러였는데 2만 1000달러였죠. 2만 1000달러. 그 201 EMA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결국 이제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물량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승자라는 거죠. 이제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매수를 못합니다. 겁이 나서.
언제 조정이 올지 모른다라는 지금 강박에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더들, 개미들 포함. 근데 2019년 사이클을 접해본 저로서는 이건 좀 조정이, 즉 개미들이 바라는 이쁜 매수 자리는 안 나올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가격을 한참 올렸다가 정말 개미들이 매수하고 싶은 매력적인 매수 자리가 나오면 역으로 이제 그 자리는 어쩌면 개미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또 50분이 되었네요. 다음 영상은 화요일 또는 이제 수요일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 죄송하고요. 중간중간 이제 고양이 소리부터 해서 휴대폰 알람까지 이렇게 좀 울렸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남은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절대 제가 유튜브 댓글에도 적었다시피 여기에 쫓겨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차트상으로 그 다음 몇 가지 온체인 지표에서 거기에 뉴스까지 곁들여서 보셔야 돼요. 결국 사람의 심리를 만들어내는 게 뉴스인데 이게 아니라 차트를 보시고 온체인 지표를 보시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네시스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악재가 터졌으니까 일단 좀 팔자 이게 아니라 악재가 터졌으니까 일단 4시간 본 기준으로 20일 EMA가 아래로 돌파되는지 확인을 하자. 아래로 돌파되면 그때는 물량을 줄이자. 그리고 어쨌든 큰 악재가 터졌으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차트 움직임을 확인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완전히 200일 EMA가 다시 하방 돌파되면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물량을 더 줄이고 CME 갭 또는 19.9K 혹은 19.7K 부근에서 매수를 기다리자. 이렇게 판단이 돼야죠. 악재 뉴스 떴네? 일단 팔자. 악재 뉴스 딱 뜨는 순간 뭐 어디 유튜버 들어가서 커뮤니티 들어가서 사람들 반응이 야 악재 틀었다 지금 팔아야 돼. 이런 거 보고 또 팔지 마시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끊으세요. 네. 커뮤니티 대부분이 똥글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 다 똥글이고 뭐 이 시장에 뭐 선물 투자를 하다 망해가지고 그냥 저주를 퍼붓는 나는 이 시장에서 망했는데 이 시장이 살아나는 걸 바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쓰는 글들이 대부분이고 혹은 그냥 선동성 글들이고요. 유튜브는 더 심하죠. 그냥 썸네일 자체가 선동성이죠. 맨날 뭐 리플 몇 프로 간다더라. AI한테 물어봤더니 올해 리플 가격은 몇 달러더라. 이게 똥입니까? 뉴스입니까? 글입니까? 똥입니까? 아니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리플 유튜버들은 좀 악질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한국에 리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추천수 내지는 이제 조회수를 보장하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키우기 틀렸습니다. 리플 까는데 이렇게 리플 욕하면 저는 유튜브 키우기 틀렸어요. 앞만 봐도.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